네, 목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찬희 한국경제TV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지난달에는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현대차의 주주환원 기대 커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이 현대차였는데요. 지난 나흘간 좀 주가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날 정부가 주주환원 관련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분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도 세제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정책 등 이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이 현대차에 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결산 배당금으로 8,400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2, 3분기 배당과 합치면 연간 배당금만 총 11,400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현대차는 보유 중인 지분 중 4% 수준의 자사주를 매년 1%씩 3년간 소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혀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정부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좀 세제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낫지만 대형주인 현대차 주가가 우리 기대 올 들어서는 많이 20% 넘게 뛰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동안에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현대차 관련된 호재가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좀 감소하면서 이 최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시들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현대차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두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적은 재고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은 이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보면 전기차 판매량 둔화가 회사의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겠지만 줄어든 전기차 수요가 오히려 하이브리드 수요로 넘어가면서 두 라인업 중에서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은 현대차로선 결과론적으로는 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인기 차종인 투싼과 산타페의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각각 60%, 90%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울산 3공장을 가동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양산하면서 이러한 시장 흐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도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매출 증가가 전기차 매출 감소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함께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를 통한 매출 개선이 현대차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 늘어난 39조 7천억 원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좀 원래 강자였죠.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네. 전기차보다는 그쪽에 영향을 조금 쏟았었고 원래 이제 수소차는 기술력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워낙 기존 내연 엔진 차량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게 많이 팔리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현대차 주가에 대한 증권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36만 원을 제시했고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다울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도 30만 원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아의 시가총액이 한때 현대차를 넘어섰었는데 이는 더 높은 수익성과 자기자본 이익률을 뜻하는 ROE 그리고 더 강한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었다면서 현대차도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추가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 증권업계에서는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밸류업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 현대차 주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긴 하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과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의 상관관계로 분석해보면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와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 등 현대차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들어서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뒷받침됐는데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현대차를 6,4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말 대비 10% 가까이 늘었는데 현대차 주가는 연초 이후 18% 넘게 올라서 코스피 상승률인 1.3%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 현재 24만 원인데 증권업계는 30만 원 넘게 보는 증권가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 박 기자는 차 브랜드 뭐 탑니까? 저는 기아차 타고 있습니다.
아, 기아. 네. 예, 기아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죠. 자, 그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비투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보도 아마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화요일에 비투 규모가 좀 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12일 이후 증시가 조금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들을 이를 저점 매수로 여기면서 오히려 비투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 전체 신용잔고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7천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데이터 센터를 살펴봤는데 코스피 신용잔고는 19조 2,100억 원으로 지난 1월에 기록했던 17조 5,300억 원에서 두 달여 만에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조 3,200억 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신용잔고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지난 1월 8조 5,200억 원에서 현재 8조 9,400억 원으로 약 4,2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네, 신용잔고 19조 원까지 늘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뭐 신용잔고는 이제 증권사에서 빌리는 대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고 주가 네. 떨어지면은 낭패를 본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었단 말이죠. 이렇게 돈을 빌려서 저PBR주 이런 거를 많이 산다고요? 맞습니다. 이 저PBR주에는 관심이 연초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연초 이후 이 보험과 증권, 지주사 같은 금융사들과 또 운수장비 업종 등 이 저PBR주 관련 기업으로의 신용잔고가 좀 크게 늘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보험업종의 신용잔고가 약 58%로 가장 많이 늘었고 증권과 금융, 운수장비 업종의 신용잔고 역시 각각 25%, 23%, 22%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으로 주당 배당금과 주주 환원 확대로 주가 상승세가 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약 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우리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도 약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앞서 살펴본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 저PBR주로 외국인 자금에 좀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달에만 KB금융 2,500억 원, 우리금융지주 1,4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근거를 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이제 PBR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배 살짝 넘을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는 게 문제고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라는 건데 특히 낮은 저PBR주 종목에 비투 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PBR 외에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사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대형주에도 좀 이 비투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형주요? 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등 지난달 랠리를 보인 이후 최근 주가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 비투 규모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데이터 확인해 본 결과 전날 네이버의 신용잔고 수는 124만 8천 주로 사상 처음으로 120만 주를 넘겼습니다. 이는 이달 네이버의 일평균 거래량 90만 주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주가가 급락해서 20만 원대까지 추락했을 때도 신용잔고가 좀 대폭 늘어났었지만 이때에도 100만 주를 넘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넘긴 겁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비투 규모가 대폭 늘었는데요. 이번 달 13거래일 중에서 무려 10거래일 동안 신용 매수가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날 기준 신용잔고는 221만 7천 주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236만 7천 주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가가 16만 원 초반으로 밀렸던 지난 13일과 14일에만 각각 17만 주와 21만 주가 넘게 몰렸는데요. 비투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의 10%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자 호실적 전망 등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비투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비투를 할 때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현재 저PBR주와 일부 대형주로 신용잔고 급증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저PBR주의 경우 주가가 낮은 이유가 이 기업 가치 저평가 때문인지 아니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 건전성이 나빠서인지 충분한 기업 분석을 거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용잔고 높은 그런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많을 거고 주가가 올라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도 담겨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